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웃지 말라 버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판 중인데, 그리고 내일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에 진술한 것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하는 재판이 될 텐데, 일단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왜 소위 버럭했다는 걸까요? 이화영 측 변호인, 대북송금은 지난달 18일, 좀 된 얘기예요. 지난달 18일 대북송금은 쌍방울 사업 위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자승자박하지 말라, 김성태 전 회장의 반박. 자, 이런 논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주가 조작했다 가정하면 이화영은 공범이다 라고 하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살짝 웃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김성태 회장에게는 비웃음으로 읽혔던 모양이에요. 왜 나를 보고 웃냐 라며 버럭했다라는 기사가, 이 재판을 지켜본 기자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왜 날 보고 웃냐, 웃지 마라. 지난달 18일. 그러면 그 정법전 네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도 버럭, 그에 앞서 북한에게도 버럭, 부인에게도 버럭, 3버럭.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가 3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도. 제가 봤을 때 쌍방울이 뭐 그렇게 대단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김성태 회장은 죽을 때까지 골프 치고 요트 타고 다금바리 회 먹을 정도는 됐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 사람,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의 꼬드김과 또 본인의 욕심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생돈 100억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난 것만 800만 불이에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심지어 지금 어떻게 이야기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돈 뺏겼는데 돈 뺏은 사람한테 오히려 노상강도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참담한 그런 입장이 아닐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그 클라이언트들, 의뢰인들 이렇게 딱 만나 보면 감옥에 제일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멋모르고 어리버리해가지고 초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몇 번의 이제 전과가 있고 몇 번의 이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성태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게 하루하루가 정말 미칠 지경일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그 앞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뭐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을 갖다 보인다.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이화영 부지사 사진 딱 두고 맨날 뭐 때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 추측입니다. 요거 추측이고 사진을 두고 때린 건 대한노인회 회장님이시죠.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을 두고 때렸죠. 때릴 수 없으니까, 김혁신 위원장. 근데 이거 어르신들의 어떤 꾸중이다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뭐 지나치다라고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뭐 굳이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내일이 8일이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중대한 심경 변화인지 몰라도 진술을 했어요. 네.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김성태에게 부탁했다라고 네. 검찰이 진술했고, 보도에 따르면 사전인지 사후인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이재명 지사에게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라는 내용도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부인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면서 사실도 아닌 거에 노란하고 있어라고 변호사 바꾸자고 했지만, 남편은 우리 아내가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변호사 안 바꾸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네네. 그 변호사가 대동하는 재판 내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재판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결정적인 재판이 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진술을 다시 재번복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부인이 교체하려고 했던 변호사님을 다시 재신임해서 다시 그 변호사와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아니 제가 그 변호사라고 해도 이 정도 되면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아이 부지사님 이때는 그냥 원래대로 그 사실을 말하고 그냥 갑시다. 저 같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거절의 표시로 이러한 그 이야기를 갖다 한 거니까, 그다음 재판부에서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지난번 이야기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래? 아니면 기존에 이제 그 번복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는 후자가 될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방북 추진한 것뿐만 아니고
정진상 실장이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사후에 보고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회장이 내가 김성태 회장한테 내가 저희 지사님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성태 회장이 장사꾼인데 사업가인데 그냥 생돈 300만 불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다 보고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지불을 갖다가 했다. 모든 그 플로우가 이렇게 딱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내일 재판이 중요한 재판이 됐습니다. 검찰로서는 수사에서 확보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전된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에서 인정받고자 할 것이고 법원도 확인하려 할 겁니다.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떻게 얘기할지 내일이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백현동 개발건 그리고 뭐 이런 대북 송금 등등 이번 주 소환 통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업무 복귀 즉시 소환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일단 내일 재판이 이 대표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재판이 되겠군요. 글쎄,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조금 다르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또는 수사 거의 대부분이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 진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술들이 많죠. 예를 들면 유동규 씨 지금 재판이 2년 가까이 열리고 있는데 유동규 씨 진술이 그냥 막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재판부가 아니 사실만 진술해라 이렇게까지 유동규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빙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성이 없게 되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상 모든 죄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가려지게끔 돼 있고 검찰이 증거와 물증으로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핵심 요체인데 이 진술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깜빵에 가 있는 감옥에 가 있는 구속돼 있는 죄송합니다. 구속돼 있는 이화영 또 김성태 이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속돼 있다 보니까 구속돼 가지고 자신의 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량을 낮출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진술 바꾸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상정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증거와 물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술에 의해서 그리고 내일 아마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나올 텐데 저는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진술에 이미 신빙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과 또 한동훈 장관조차도 조폭이다 깡패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기업 사냥꾼의 주가 조작범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공격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전에는 조폭 깡패였다가 지금은 이제 진술을 100% 믿어야 되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일 때 마치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호사비 대납 사건 때문에 당장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든지 뭐 이렇게 될 것처럼 하다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디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느닷없이 조폭 깡패가 8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대납을 했다는데 아니 세상 어떤 대한민국의 조폭 깡패가 100억이나 되는 돈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납을 한다? 그리고 이 진술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전에 조폭 깡패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니 이제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증거와 물증으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정황만으로는 우리가 이 수사를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쓴 것인지 아니면 일면식만 없을 뿐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인지 재판을 통해서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그만큼 중요하다.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일 인정을 하게 된다면 돈을 준 사람, 그걸 시킨 경기도 측까지 지금 인정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남게 됩니다. 검찰 수사 상황도 내일 이화영의 입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